네, 전 세계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자,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 상황 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를 비롯해서 최대 도시인 양곤, 또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등 거의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쿠데타 반대 시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군경은 고무탄과 체류탄을 동원해서 강제 진압을 하는 가운데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실탄 발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요. 군부에서는 폭력 진압에 의한 사망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이 현지인들이 올린 SNS상에서는 쇠사슬에 고문을 당했다거나 예. 또는 시위 도중 군경의 실탄에 맞아서 사망한 사례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사진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완전히 또, 거짓말이네요. 폭력 진압이 없다고, 사망자가 그렇죠. 없다고. 저도 많이 봤는데요, 화면으로. 네.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예. 지금 상황이 마치 1980년 5.18 광주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이제 심지어 군경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한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의 킹마우틀랏 양곤 하베당구 의장을 포함해서 지난 38일 동안 이 쿠데타 반대 시위 중 군경의 발포와 강경 진압에 이 사망한 인원 6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60명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고요. 것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정보가 내부에서 원활하게 다 취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예. 게다가 지금 군부가 민간인들의 집에 무작위로 들이닥쳐가지고 시위와 또 시민 불복종 운동 참가자를 기습 체포하고 있고요. 예. 시민들은 자경단을 꾸려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권 최고 통치기관인 국가행정위원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사,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의 시위 참여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인 좀 스케치 해주시는 것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80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졌던 상황이랑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군부 통제는 더 강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직후 이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예. 그리고 5인 이상 집회도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부터 이 주요 도시의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오전 1시부터 9시까지 인터넷 차단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미얀마에서는 기자들도 사실 취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군경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일이 다반사고요. 네. 또 밤 시간대 군경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쳐서 무작위로 시민들이 체포해가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일상이다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또 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국경지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시위대 학살로 악명을 떨친 77 여단 등 특수 부대가 투입됐다라는 소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역시 80년 공수부대 얘기랑 비슷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체포당한 상황이라면서요?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군부가요, 예. 또 충격 발표를 하나 하는데 국영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국영방송은 완벽하게 군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방송입니다. 예. 자, 더 이상 방송이나 신문 발행, 기사 작성과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보도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버마의 민주소리, 히트티트 미디어, 또 미지마, 미얀마 나우, 세븐데이 뉴스 등 5개 현지 매체의 언론사 면허를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체들의 특징이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꾸준히 쿠데타 반대 시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대표적인 독립 언론인 미얀마 나우의 경우 이 면허 취소 발표 직전에 군경이 들이닥쳐서 뉴스 서버와 장비들을 압수해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현지 인권단체인 미얀마 정치범 지원연합은 예. 시위를 취재한 결과 기자 34명이 체포를 당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이 수십 명의 언론인을 포함해서 무려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서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가 이 언론 장악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 현재 많은 언론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뭐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현지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활발하게 SNS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군 당국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SNS 활동 못하게 하면 보통 이제 인권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바깥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2011년도에 그때 북아프리카 자스민 혁명 때도 그때도 그 SNS 활동 이거를 위해서 뭐 이를테면 위성으로 이제 어떤 인터넷 연결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서비스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언론 통제 미얀마 군부가 이렇게 하는 거에 지금 중국 정부가 뭔가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데타와 반대 시위는 모두 미얀마 내정이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가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반대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 미얀마 군부에게 반중국 정서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또 중국의 우호적인 보도만 내보내도록 압력을 가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바이텐 중국 외교부 대외안전사무국장을 포함한 중국 고위 관료들이 지난 2월 말에 미얀마 군 당국자를 만나서 반중 여론을 통제하고 이 중국 국영석유 회사인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가 투자한 송유관의 안전보장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군부가 쿠데타를 하는데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퍼지니까 네.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중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중국이 참여한 송유관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게 무려 800km에 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 측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론 통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반중국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시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 그러면 이 군부가 언론사 그 면허를 취소한 것 역시 중국 정부의 입김이 아니냐라면서 예. 이 내정가서 멈추라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가 보호하려던 송유관의 안위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된 상황인데 뭐 예. SNS 상에서는 송유관 폭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을 향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얀마 군부 비판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미얀마 문제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걸 자발적 매춘부라고 이렇게 규정한 네네. 정말 어이없는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 논란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제법 경제 리뷰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 온라인 버전에 실린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에서 예. 이 램지어 교수가 매춘 계약서를 게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버드대 역사학자들을 비롯해서 교수들과 학자들의 반발과 더불어서 이 주요 외국 언론들의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계의 반박과 비판부터 좀 살펴보면 이 최근 3년 동안 나온 램지어 교수의 논문 7편을 검증한 알렉시스 서든 미국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가 예. 일본군 위안부와 관토 대지진, 또 오키나와 미군 지진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 자체는 역사적 연결성이 없다면서 이 논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에이미 스탠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또 한나 세퍼드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원, 또 텔시 샌디 시더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이 공동 반박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처음 보도한 AP통신을 비롯해서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또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폭스뉴스 등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도들을 내놨는데요. 대체로 램지어 교수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이에 대해 반박하는 논문과 성명 등을 주로 싣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중국도 북한도 근데 지금 강하게 좀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당연하고요. 중국과 예. 북한 강력한 비판 입장 내고 있는데, 자, 우선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일관되고 명확하다. 강제 모집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고 관련 증거도 매우 많다면서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북한 역시 지난 2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 대담 기사를 통해서 일본군 성노의 범죄는 동서고금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추악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이 램지오 교수가 일본의 덤벙 기업인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 철저한 친일 분자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예. 자,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동남아 국가들에도 위안부 피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라일라 필리피나는 필리핀 내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들도 함께 모욕한 것이라면서 역사 왜곡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일본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 교수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 갑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이야기 들었습니다.